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세미나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이렇게 비도 오는데 학교에서 컴퓨터 앞에 좀 앉았어요. 그냥 뭐 영상을 뭘 찍을까 하다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얼마 전에 적어놨던 제가 연재하는 영역에서 좀 했던 말을 영상으로 좀 찍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봅니다. 현저성, 특별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뭐 누구나 특별한 걸 좋아하죠. 어떤 게 있냐, 뭐 특별한 차, 시계, 집, 눈에 띄는 거, 화려한 거, 우리가 다 그런 걸 눈에 잘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심리학에서나 사회과학에서나 행동과학에서는 현저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salience라는 표현을 해요. 제가 박사 논문에도 제 연구 변수 중에 하나가 salience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이제 박사 논문을 건강 정보 이런 거 했었는데, 환자들이 건강 정보를 습득할 때 그냥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있지만 눈에 잘 띄는 매체라든지 잘 띄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신문에 있는 정보를 더 선호한다든지,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TV를 자주 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주 보는 TV에서 나오는 정보들, 자기가 자주 가는 사이트에 나오는 정보들, 이걸 보통 현저성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현저성이 있는 매체, 뭐 현저성이 있는 정보,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눈에 잘 띄는 즐겨찾기 하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런 현저성 있는 정보라는 현저성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평범한 정보, 평범한 것들은 눈에 사실 잘 안 띄죠. 안 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보는 우리 흔남, 흔녀, 뭐 흔한 것, 뭐 이런 거는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거, 뭔가 다른 것 같은 것도 눈에 잘 띌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좋을 때야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고 나쁜 거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우리가 눈에 잘 띄다 보면 마치 그것이 원인인 양, 그것이 범인인 양, 그것이 결과인 양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썼던 글에 보면 살찌는 걸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치킨 호프집 가가지고 맥주 먹고 치킨 먹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 맥주 때문에 막 살찐다고 막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맥주가 그렇게 살찌는 음식은 아니에요. 보통 한 500ml 기준으로 200칼로리가 안 되거든요. 한 180, 뭐 맥주 종류만 좀 다르지만 한 180에서 200칼로리 사이예요. 반면 소주 같은 경우에는 대충 그렇게 맥주처럼 마시면, 맥주 양만큼 마시면 한 700칼로리 가까이 나옵니다. 한 680, 700칼로리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소주가 맥주보다는 살을 찌게 해요. 근데 사람들은 맥주가 소주보다 살이 더 찐다 막 생각을 하죠. 왜? 우리 눈에 잘 띄니까. 눈에 잘 띄잖아요. 그냥 놔둬도 맥주가 덩치도 크고 잘 뛰기 때문에, 그리고 막 안주 같은 거 있어도 작은 안주보다는 맥주 크게 오면 사람들이 막 짠하고 하니까 마치 맥주가 엄청 내 살을 찌게 만드는, 우리가 호프집 가자 이러지 뭐 치킨집 가자는 말보다 호프집 가자는 말도 더 많이 쓰죠. 술 마실 때. 그러다 보니까 잘 뛰는 것이 마치 그것의 원인이냐 결과이냐 생각할 때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눈에 띄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본능, 오류를 자극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수업 시간 안에도 뭐 목소리 크거나 조짤 때도 뭔가 튀는 사람들이 뭔가 잘 조장이 되기도 하고, 저 사람 잘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눈에 잘 띄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피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죠. 뭐 생각을 해봅시다.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 전에 인류가 이제 막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막 넘어왔을 때 평상시 아는 것보다 뭔가 다른 거야. 뭐 숲을 움직인 거나 물에 좀 이상한 게 있다. 뭐 조금이라도 눈에 잘 띈다. 그럼 일단 도망가고 봐야 돼요. 그때는 인류가 우리 몸을 보호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갈수록 빨리 몸을 뭔가 눈에 잘 띄는 걸 피할수록 뭔가 유리하거나 마찬가지로 뭔가 잘 보여가지고 이게 나한테 잘 뭐 음식 같은 거 먹을수록 생존에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따지고 보면 진화가 완벽하게 진행된 상태가 아니란 걸 가정했을 때 눈에 잘 띄는 걸 피하거나 눈에 잘 띄는 것을 습득했을 때 생존에 유리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감각 본능이 우리의 오류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종종 이 현저성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직관하고 사람들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 직관도 그렇고 현재성도 그렇고 굉장히 빠른 인지 속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승전결, 실험, 설계, 뭐 분석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기서 부식부식 해, 뭔가 눈에 띄어, 바로 도망치는 이 현저성 효과와 그냥 아닌 게 있어요. 저기 가면 그냥 위험할 것 같다. 도망치고 봐야지. 이것에 무언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엄청나게 빠르고 중간 과정을 다 생략했기 때문에 마치 두 개념이 똑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직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지식에 직접 전해지는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철학적 용어로 베르그송에 따르면,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떤 정보가 바로 오는 거예요. 말컴 글래드웰의 책의 블링크 같은 책을 보면 2초 만에 어떠한 것이 판단되는 능력이 직관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냥 바로 오는 거예요. 바로 그냥 단번에 보는 순간 아는 겁니다. 이건 직관이에요. 그러니까 직관은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발전시켰던, 진화의 관점에서 발전시켰던 일종의 능력입니다. 당연히 직관도 오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첫 만남에서 저 사람은 좋을 거야, 저 사람은 나 사기칠 거야, 저 사람한테는 무언가 내가 필요한 게 있을 거야 라고 직관적으로 느낄 때가 있죠. 물론 틀립니다. 첫인상이 틀릴 때 굉장히 많고요. 내가 처음에 샀던 물건, 처음에 봤던 현상, 관념이 틀릴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장점도 굉장히 많죠. 근데 현저성은 사실 굉장히 오류에 가깝습니다. 물론 현저성과 직관이 연동되었을 때는 그 오류가 더 떨어지겠지만 직관이 아닌 현저성의 능력, 그러니까 단순히 좋아 보인다, 달라 보인다, 특별해 보인다, 튀어 보인다 라는 관점에 있으면 그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암 환자가 자기가 주로 봤던, 이 사람이 사실 스포츠 광이야. 그래서 스포츠 뉴스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필 스포츠 뉴스가 굉장히 좋은 일간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찌라시 스포츠 뉴스 되게 많거든요. 막 흥미를 끌려고 막 선수 이적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관해서 이 암 환자가 유독 그걸 많이 봤던 사람이야. 축구 광팬이라서. 근데 거기서 한 번씩 어떠한 뭐 암 관련된 정보, 뭐 스포츠 건강이니까 나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맨날 봤던 그 신문에서 그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원래 그 진짜 정보는 메디컬 저널이라든지 메디컬 신문이라든지 의학 관련된 전통 신문이 있는데 그걸 이 사람이 잘 보지 않아. 뭐 대부분 사람 잘 안 보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주로 봤던 거는 하필 뭐 연예 신문, 스포츠 신문인데 거기서 나와버린 거야. 우리 실제로 그런 거 되게 많죠. 암 관련된 잘못된 정보, 우리 그때 몇 년 전에 막 한참 그랬잖아요. 뭐 개구충제 약이 암의 어떤 치료에 유리하다고 해서 막 언론에 도출되고, 특히 그 사람 그 연예인 개그맨이었나? 그분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연예 면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 이슈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봤던 사람, 그걸 보고 있었던 암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훅 하는 거죠. 당연히. 왜? 자기가 자주 봤던, 매일 봤던
현재성이 높은 매체에서 그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마치 이건 내가 필요한 좋은 정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오류를 만들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현저성을 이야기할 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보통 대학 어떤 팀의 어떤 과대표, 학생대표 할 때 뭐 누구를 많이 뽑을까 했을 때 눈에 잘 보이는 학생, 눈에 잘 보이는 학생이 누구냐? 평소에 말이 많고 등치 크고 막 떠드는 애가 있어. 잘 보이잖아. 근데 얘가 학생 대표로서의 어떤 능력, 가치, 신념 뭐 이런 거 보지도 않아. 그냥 말 많다고 뽑는 경우 되게 많고요. 그리고 어떤 모임에 갔을 때 그냥 연장자, 노인을 뽑아요. 왜? 노인이 눈에 잘 띕니다. 그냥 연령 안에서도 노인이나 아이는 눈에 잘 띄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런 노인을 뽑으려고 해요. 나이 많다고 뽑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때까지 잘했는지는 그딴 거 신경 안 써요. 물건 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내 취향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 내 취향이 아닐 수 있죠. 내가 특히나 매체나 광고나 이런 걸 자주 봤던 사람은 광고에 찌들어 있는 뇌 때문에 그냥 그걸 살 가능성이, 즉 내 선호가 이미 미디어에 조작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요. 그렇게 일련의 현저성 오류를 우리가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뭐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도 제가 자주 보는 저널에도 학술 논문도 뭐 좋은 저널도 있지만 나쁜 저널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저널이 다른 저널의 관점에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지식 네트워크가 바깥 지식을 못 끌어올 때가 있어요. 그 안에서 지식이 빙빙빙 돌아. 오류가 빙빙빙 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다채로운 거, 나랑 잘 안 맞는 거, 내가 좀 싫어하는 거를 좀 많이 볼 필요가 있죠. 네트워킹 관련된 학자들도 그런 말을 계속해요. 내가 잘 하지 않는, 평상시에는 보지 않았던, 평상시에는 별로 나랑 관심이 없던 영역을 검색하거나 찾는 게 중요하다. 왜? 오류가 고쳐지지 않아요. 이 네트워크 안에서는. 내가 계속 그것만 보고 있으면 이게 잘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 현저성을 좀 다르게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요. 자, 좀 재밌는 논문을 하나 좀 소개시켜 줄까 해요. 요 논문인데 마케팅 논집이에요. 마케팅에서 나왔던 요 내용이 뭐냐면 죽음 현저성이 브랜드 선택에 미치는 영향, 요런 연구인데, 이게 어떤 연구냐면 전쟁이 난다. 뭐 우리가 이제 남북 이렇게 분단 국가니까 한 번씩 뭐 막 로켓도 쏘고 뭐 비행기도 뜨고 뭐 이거 하잖아요. 그렇게 막 전쟁에 대한 위험이 와서 올려지면 막 뭐 죽을 수도 있다, 뭐 위험하다 이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죽음 현저성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죠? 예, 보통 대표적으로 라면 같은 거 막 사러 가잖아요. 뭐 라면 막 재워놓고 막 물도 사고 막 그러잖아요. 이때 라면 같은 거 살 때 어떤 라면을 사겠냐는 거야. 보통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뭐 안성탕면도 좋아하고 뭐 진라면도 좋아하고 뭐 그렇겠죠. 근데 그때 그런 죽음 현저성이 올랐을 때 내가 좋아하는 라면을 살까? 아니면 가장 대표적인 판매량 1번 라면, 신라면 같은 거죠. 신라면을 살까? 이런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막 전쟁 나가지고, 평상시에는 아니라 전쟁 나가지고 막 물건 사재기 할 때 나는 어떤 라면을 살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라면을 살까? 아니면 내가 원래부터 좋아했던 뭐 짜장라면 뭐 이런 라면을 살까? 했을 때 여기에 조절되는 거를 뭘 봤냐면 자신의 자존감이었던 겁니다. 자존감. 만약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높은 사람 집단과 낮은 사람 집단에서 과연 이러한 브랜드 선택에 이 죽음 현저성이 높아지는 이 상황에서의 라면 선택에서 영향을 미칠까라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라는 게. 실제 연구를 하고 나니까 죽음 현저성이 높은 상태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라면을 산다는 거예요. 뭐 네가 뭘 떠든든 말든 뭐 아무리 뭐 이게 위험한 상황이라도 나는 내 라면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전형적인 브랜드, 즉 신라면 같은 브랜드를 많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가 제시하는 바가 그런 거예요. 어떤 우리가 현저성 오류를 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오류들, 죽음의 오류 같은 현저성이 같은 오류가 발생할지라도
자신의 행동이 거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냥 사다 놔면 산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어떠한 특정 정보, 특정 현상,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뭐 어떤 브랜드에 대한 홍보, 뭐 명품 브랜드, 뭐 엄청 비싼 차, 막 이런 현저성 높은 정보가 막 나한테 물밀듯이 와. 근데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그 현저성에 혹해가지고 이상한 선택을 한다는 거죠. 막 따라가. 저게 좋은가 보다. 해야 되나 보다. 필요한 정보인가 보다. 막 따라가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저기 알게 뭐야. 난 내 인생 산다. 뭐 하든 말도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위험이 닥쳐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걸 막 부산식으로 이야기하면, 부산에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내다! 이러면서, 내다! 이러면서. 니고 난 내다. 이게 여기 부산 사투리인데, 내다! 이게 부산 사투리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구 경북 쪽에서는 사실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부산 오니까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내다! 이러면서. 표준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마부터 해석이 안 돼. 이 관념이. 경상도 사람은 이게 조금 알거든요. 이게 뭐 굳이 말하자면 닥쳐라 뭐 이런 거예요. 꺼져 뭐 이런 거예요. 꺼져. 나는 나다 이런 거예요. 내 갈 길 간다. 그러니까 꺼져라. 내 갈 길 간다. 이게 내다 이런 거예요. 참 경상도 사투리는 보면 좀 재밌죠. 굉장히 많은 단어를 압축해요. 엄청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경상도 언어가 대표적인 성조어예요. 성조어. 높낮이에 따라서 그 뜻을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게 좀 달라요. 이 의미가. 서울이나 이쪽 분들은 이 높낮이 높이에 따라서 이 정확한 이 의미, 어감을 좀 쉽게 판단 안 되는데 같은 경상도군에 있으면 좀 쉽게 와요. 이렇게 다 좀 다르거든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연구가. 이게 동국대학교 교수님이 전승우 교수님이 쓰셨던 논문 같은데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요. 자,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굉장히 많은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매체도 참 많아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KBS, MBC 그런 메인 방송사가 있었으면 지금은 유튜브, 인터넷 TV 엄청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저성 매체나 현저성 정보가 너무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껏 해봤자 라디오, TV 정도, TV에도 채널 한 두세 개. 그러니까 그런 채널이 있으니까 검열 같은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양질의 정보를 되게 검증할 수 있는 기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근데 요즘은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아졌고 검증도 안 되고 오류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그러한 현저성에 빠져가지고 더군다나 그 현저성이 높아지는 너무나 다양한 기법들, 영상 기법들, 그림 기법들, 액션 기법들, 너무나 이걸 화려하게 꾸미는 게 많아요. 예전처럼 단지 광고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한 개인도 얼마든지 이 정보를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속습니다. 너무나 반짝반짝하고 화려한 정보, 화려한 매체에 쏘가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 그게 쑥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게 나한테는 안 맞고 설사 그 사람한테, 그 집단, 특정 집단한테 맞아도 나한테는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오류가 많아졌을 때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 누가 책임지겠어요? 내가 유튜브 보고 어떤 정보를 갖고 내 몸을, 내 행동을, 내 삶을 했는데 결론 망했어. 그럼 유튜브한테 고소를 하실 겁니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일단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해야 되고, 이 정보가 내가 보던 단순 동일 네트워크, 동일 관계망을 벗어나서 다양한 영역의 것을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A만 보는 게 아니라 B 매체, C 매체, 신문 봤다가 논문 봤다가 TV 봤다가 라디오 체크해보고 이런 것들. 사이트도 A 사이트, B 사이트, C 사이트 가서 교차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 3개, 4개, 5개가 똑같은 말을 계속해. 그거는 맞아요. 거의 웬만하면 잘 안 틀릴 겁니다. 근데 내가 봤던
내가 봤던 커뮤니티, 내가 봤던 사이트 안에서의 정보만 계속 봐. 그러면 오류가 계속 그 오류가 교정되지 않고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오류가 이렇게 해결될 건덕지도 없고. 그러니 일단은 다양한 매체나 정보를 통해서 양질의 정보를 다각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 목이 말라서. 그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논문처럼 자신의 확고한 취향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뭐 A라고 말하지만 나는 사실 A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필요하죠. 특히 제 영상을 보는 학교에 있는 좀 젊은 친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 학교에 있으면 20대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명품 옷, 명품 신발, 시계 뭐 이런 걸 막 갖고 있어요. 뭐 티 하나 뭐 몇십만, 뭐 진짜 뭐 30만, 40만짜리도 너무 많고요. 뭐 심하면 뭐 백만 원짜리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그게 정말 그 학생의 어떤 가치, 혹은 개성을 드러내는 도구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한 번씩 물어봐요. 그거 왜 해? 왜 샀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라는 말을 하거든요. 즉 스스로가 특별해지기 위해서 평균으로 들어가는 거죠. 남이 하니까 하고 있는, 즉 뭔가 독특하고 특별해지려고 다른 거를 하는데, 사실 그 다른 걸 하는 그 방향이 사실은 남이 한다는 말은 평균이잖아. 일반화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화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되게 역설적으로 특별해지기 위해서 평범해지는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현저성이라는 이 효과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현저성, 차이 나는 것, 특별한 것, 다른 거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그런 능력이 현대 와서는, 예전에는 진화의 관점에서는 수만 년 전에는 그게 생존에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현재 와서는 오히려 우리를, 사람을, 인지를, 생활을 망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해봅니다. 이게 맞아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필요한 공간,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 특별해지기 위해서 오히려 평범한 영역, 개나 소나 다 아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까놓고 말해서 돈 몇 푼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평범한 영역들입니다. 그게 별게 아닌 영역이에요. 오히려 돈으로 할 수 없는 영역,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돈으로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본인이 특별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입버릇처럼, 잔소리처럼 학생들한테 명품 그런 거 함부로 하지 마라, 딱히 그게 너를 이렇게 빛내지 않는다. 특히 20대 얼마나 멋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워요. 굳이 30대, 40대, 50대 다 슬슬 늙어가는, 피부나 몸이 노화되는 사람이 자신을 꾸미려고 하는 것을 굳이 치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나이 좀 들고 해도 상관없어요. 말라고 20대 그걸 하겠어요. 더군다나 그 돈을 갖고 다른 자기 개발이나 발전이나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건 좀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죠. 뭐 가성비가 되었든 가심비가 되었든 뭐 그냥 다 손해예요. 제 입장에서는 하나도 예뻐 보이지 않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의 효과성이나 원인 결과를 볼 때도 눈에 띄는 것을 많이 선택을 하지만, 눈에 띄는 게 사실 진짜 원인이거나 진짜 효과를 가지는 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맥주, 학생회장에 뽑는 학생, 뭐 선임자, 뭐 이런 등등등, 대부분 우리는 그냥 눈에 잘 띄는 걸 많이 선택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에 띄는 걸 잘 선택하려는 우리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굉장히 많은 류의, 다양한 류의 깊은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고, 1번. 다음으로는 나의 확고한 취향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 확고한 취향대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2번 이라는 거죠.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사고 판단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이러한 오류를 극복해내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직관과 현저성 오류는 좀 다른 영역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직관을 키우는 것도 내가 갖고 있는 뇌 속의 정보가 많아야지 제대로 된 직관이 흘러나와요. 어쨌든 오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현저성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본인이 확고한 취향과 굉장히 광범위한 지식, 정보, 습득,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세미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